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학 수업은 무리수와 실수 이 뜻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쪽에 보면은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어요. 자, 어제가 며칠이었죠? 어제가 3월 14일이었죠? 네, 이렇게 파이데이였습니다. 우리 파이데이를 지금은 3학년들이 등교를 하지 않는 주간이니까 그 다음 주에 좀 어떤 행사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주율, 파이도 3.141592 쭉 나가는데 얘도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루트 2를 포함해서 다양한 숫자들을 엑셀들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땠어요? 이게 소수자리가 이제 반올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제곱해서 3이 되는 유리수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린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순환소수가 아니라 순환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예실 또 하나 보면은 루트 3에서 마이너스 1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유리수를 뺐는데 유리수는 얘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제한적이에요. 여기서 1을 빼면은 이 정수 부분한테만 영향을 주겠죠. 아니면 마이너스 1.5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영향을 주는 데가 유한합니다. 순환소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유한하기 때문에 요 뒤에 갈수록 얘는 이제 순환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쌤이 예전에 과제도 냈었지만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수 중에서도 루트 9는 3, 루트 25는 5분의 1 이렇게 근호한의 수가 유리수의 제곱인 수는 유리수입니다. 그러니까 근호 안에 유리수의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유리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무리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호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 수가 무조건 무리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유리수의 제곱이 들어가면 유리수가 됩니다. 교과서 옆에 보면은 생각톡톡 마이너스 2는 무리수일까? 자, 요거는 쌤이 과제 1번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으로 넘어가서요. 무리수를 모두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근호로 표현된 애들은 그 안에가 유리수의 제곱인지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자, 루트 49는요. 얘는 루트 7의 제곱이고 얘는 7로 나오게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21. 자, 얘는 어떤 유리수의 제곱으로 표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얘는 제곱해서 21이 되는 유리수는 없어요. 따라서 얘는 무리수가 되겠다. 요거는 약간 페이크 같죠? 3.14. 파이? 그럼 무리수? 하지만 3.14는 얘는 유한소수죠. 얘는 유한소수예요. 요거 계산을 해주면 요거는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3.14가 되겠습니다. 얘는 유리수가 되겠죠. 루트 4분의 9, 루트 9분의 4. 얘는 루트 3분의 2의 제곱이죠. 유리수의 제곱이니까 얘는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루트 2 더하기 3이네요. 얘는 우리가 무리수라고 이미 알고 있죠. 무리수에다가 이렇게 유리수를 더해주면은 무리수가 된다고 앞에서 쌤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 개가 무리수가 되겠죠. 첫 시간에 쌤이 말했던 여기 실수가 나왔습니다. 실수 무슨 뜻이었죠? 리얼 넘버. 이렇게. 그래서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이다. 보면요. 이렇게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수라고 하면은 얘는 유리수를 생각하기로 했었죠. 수 전체라고 하면은 유리수. 근데 이제 우리는 무리수까지 배웠어요. 실수. 앞으로 수라고 하면은 실수를 생각하기로 우리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면요. 유리수와 무리수. 유리수이면서 동시에 무리수인 수는 없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얘네도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누어지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또 정수에서는 자연수, 0, 그리고 음의 정수가 나오게 됩니다. 옆에는 각각의 예시가 써 있고요.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쌤이 나중에 평가를 하도록 할게요. 잘 기억해 두세요. 문제 2번이에요. 다음 표에 주어진 수를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 중에서 각각 해당하는 곳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볼게요. 마이너스 파이. 얘는 무리수죠? 마이너스를 붙여도 얘는 그대로 무리수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 무리수고요. 무리수랑 유리수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얘는 안 되고 실수는 되겠죠? 5. 얘는 자연수고요. 자연수면은 그쵸? 정수고 그리고 유리수죠. 무리수는 아니고요. 실수는 맞겠죠.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표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울 건데요. 실수의 모임을 이렇게 나눌게요. 그런 다음에 요만큼이 유리수고요. 요만큼이 무리수가 됩니다. 무리수가 훨씬 더 많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유리수 중에서도 정수가 있고 정수 중에서도 여기에 이제 자연수가 존재하겠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도표였습니다. 자, 보면요. 이제 루트 7은 무리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무리수면은 여기 실수에도 포함이 되니까 당연히 실수. 나머지는 x. 얘는 순환소수네요. 얘는 유리수가 되죠. 왜냐? 얘는 자연수의 b,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럼 얘는 유리수고요. 근데 얘 계산해주면은 9분의 13이 될 거예요. 9분의 13이 되니까 얘는 정수가 아니고 따라서 정수가 아니니까 자연수도 아니게 되겠죠. 실수는 맞습니다. 여기 유리수, 무리수는 동시에 둘 다 동그라미거나 둘 다 x인 경우는 없겠죠. 자, 얘는 계산을 해주면요. 루트 있다고 막 무리수 이러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4가 아이고 쌤이 루트 얘기하다가 루트를 지금 그려버렸네요.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렇다면 얘는 자연수는 아니고요. 정수고 여기 또 정수니까 여기 유리수에 포함이 되죠. 유리수. 무리수는 아니고요. 유리수니까 실수. 얘는 무리수죠. 무리수에 정수를 더했습니다. 그럼 얘는 무리수가 됩니다. 실수 동그라미, 나머지는 다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근데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어떻게 나타내는가? 이거 되게 좋은 질문, 이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첫 시간에 수의 체계를 하면서 수직선 얘기도 하니까 그럼 무리수는 수직선 위에 어떻게 나타내나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줘서 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생각열기 21쪽을 보면요. 이렇게 수직선이 있고요. 여기에 0에 해당하는 점, 그리고 1에 해당하는 점이 각각 있어요.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준 거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OB의 길이를 구하여보자. 여기 길이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기억하시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 1의 여기 길이 1, 여기도 1이죠.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2가 되겠네요. 그러면 OB는 루트 2가 됩니다. 사실 이거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야 되는데 OB는 양수이니까 이렇게 루트 2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는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수직점 D가 나타내는 수를 나타내어 보자. 자, 콤퍼스를 대고 여기 O부터 B까지의 거리를 잰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한 바퀴 돌렸죠. 그때 수직선과 만나는 이 교점 D. 얘는 요 길이랑 요 OD의 길이랑 서로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0에서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더 갔으니까 플러스 루트 2. D에 해당하는 거는 루트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방법을 이용해서 수직선 위에 이렇게 무리수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문제 3번을 넘어갈게요. 얘는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눈종이에 이렇게 선분 AB 그리고 선분 CD를 그은 후에 AP의 길이와 AB 같고 CQ와 CD가 되도록 이 점 P와 Q를 정한 것입니다. 얘네들이 나타내는 수를 각각 구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럼 CD부터 구해볼게요. 왜? 요거는 쌤이 2번 문제로 낼 거니까요.
요거 점 P가 나타내는 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이 2번 문제예요. 풀이 과정도 꼭 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CD를 같이 보면요. 얘는 보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여기 길이는 4에서 1을 뺀 3이고요. 여기 길이는 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를 x라고 놓는다면 x제곱, 얘는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 9 더하기 4니까 13, x는 양수예요. 따라서 x는 루트 13이 되겠죠. 얘를 길이를 같게 이렇게 그은 거니까 q는 여기 길이가 루트 13이죠. q는 1로부터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루트 13만큼 큰 거죠. 네, q 좌표는 1에다가 오른쪽으로 루트 13만큼 갔으니까 플러스 루트 13. 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실수의 대소관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직선이 있는데 이거는 1학년 때부터 계속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기준이 되는 것은 원점 0, 얘가 기준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수를 양수, 왼쪽에 있는 수를 음수라고 하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큰 수가 되겠죠. 따라서 모든 양수는 뭐 어떠한 음수를 뎨고 와도 항상 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절대값인 거잖아요. 네, 양수는 떨어져 있는 거리가 더 클수록 얘가 오른쪽에 위치하죠. 따라서 절대값이 큰 수가 더 크게 되고요. 음수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얘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얘는 절대값이 작은 게 큰 것보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반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작다. 요거는 우리 1학년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에요. 네, 이거 교과서 이제 왼쪽에 좀 나와 있는 거를 좀 보면요. A와 B가 실수일 때 A 빼기 B도 실수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수를 뎨고 와도 X라는 수가 있어요. 실수. 어떠한 수를 뎨고 와도 얘는 0보다 크거나 아니면 0이거나 음수이거나 요 셋 중에 무조건 하나만 성립하죠. 그러니까 2개 이상이 안 되죠. 2개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없고 무조건 하나만 성립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도 실수고 그렇다면 A-B도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A-B는 양수이거나 아니면 0과 같거나 음수이거나 요것 중에서 반드시 하나만 성립한다는 것을 먼저 한번 짚고 설명을 해볼게요. 앞에서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성립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얘를 보면요. 얘를 이항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요 결과가 나오겠죠. 얘도 이항을 해줘요. 그럼 A와 B랑 같겠죠. 얘도 이렇게 해주면요.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A와 B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라. 어느 게 더 큰지 비교해라. 라고 할 때는 A-B를 계산을 해서 얘의 부호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이제 오늘 설명이었고, 다음 시간부터는 실수의 대소관계를 직접 우리가 판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았고, 과제 주어진 수업 시간 안에 꼭 제출하길 바랄게요. 다음에 봅시다. 안녕.